자, 이번 시간에 쌍무기약의 효력 관련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게, 바로 위험부담의 법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지금 문제 구성됐던 것들을 보게 되면 한 5문제 8년 동안 구성이 됐어요.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위험부담도 2, 3년에 한 문제꼴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볼 텐데, 자, 곳곳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설정계약,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을 전세권 설정자에게 반환해야 되고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 둘의 관계는 동시이행의 관계. 그래서 전세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가 목적물 돌려달라고 하니까 너가 전세금을 줘야지 내가 전세 목적물을 반환하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전세금 돌려달라고 전세권자가 얘기하니까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너가 목적물을 인도해야지 나도 전세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해제, 해지 이런 얘기 하면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떻다?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 있는 채무 불이행이 아니면은 해제나 해지를 할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 갑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뭘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문제가 될 텐데, 또 갑의 입장에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은 너가 대금을 지급해야지 내가 등기를 넘겨주지 라고 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해서 자, 같이 이행하자라고 하는 것을 동시이행, 그건 너가 이행 안 하니까 나도 이행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위 해제나 해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개념은 일방 당사자의 채무자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너도 채무를 이행해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아까 계약이 해제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되는데, 특약이 없다라면 양 당사자가 동시에 어떻다? 각각의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준 상태이고 을이 계약금을 넘겨준 상태이다. 그런데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은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할 텐데, 이때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매도인의 경우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사람이 계약금 안 주고 있으면 어떻다? 이 사람은, 자, 매수인은 등기 말소에 협력할 의무가 없다.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서 어떻다? 당신도 채무를 이행해라 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가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 지문에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예, 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시험 지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무조건 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가시고 아닌 거 4개만 외우시면 다 끝나. 아닌 거 4개만 외우면 다 끝난다고요. 무조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 다 외우던가 하나하나 경우수를 가지고 이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저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외우게 되면 뒤져버려요. 너무 양이 많아져서 이게 약 지금 8년 동안 5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던 영역인데, 무조건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아예 선입견을 가지고 가셔야 돼. 그럼 앞에를 읽으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뒤부터 먼저 봐야 돼. 무조건 동시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의미는 설명드렸잖아요. 양 당사자의 채무가 있을 때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다? 너도 이행해. 그래야 나 채무를 이행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부르는데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무조건 다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걸로 퉁치는 거야. 안 되는 거 4가지 외우셔야 됩니다. 언제? 그냥 오늘부터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라고 하는 거, 이건 동시이행 관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주택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국민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은행한테 연락합니다. 야, 너도 저당권 등기 말소해. 그래야 돈 갚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안 됩니다. 먼저 돈 갚아야 됩니다. 돈부터 먼저 갚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어떻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라고요.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거의 똑같은 개념이 담보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우리가 돈 빌리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저당권이라 불렀었고, 돈 빌리면서 경매 청구도 할 수 있고 또는 귀속 청산이라고 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걸 담보 가등기. 그래서 담보 가등기를 설정을 했어. 자, 갑이 X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고 여기다가 을한테 담보 가등기권을 설정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을이 채권자가 돈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담보 가등기를 말소해야지 나도 돈 갚지 라고 주장할 수 없다. 먼저 돈 갚고 나서 어떻다? 담보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하고 담보가등기는 논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어려움이 없어요. 하여튼 이때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다. 세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바로 피담보 채무자 임차 보호증명의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 이거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요거 이제 나중에 여서 주로 공부하려면 주임법, 상임법을 통해서 공부를 할 텐데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이 있게 됩니다. 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우리 주임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 을에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다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원래 소유자가 바뀌면 어떻다?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택이라고 한정하면 또 상가라고 한정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하에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다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다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은 등기된 권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등기된 순서자, 등기된 날짜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야. 지금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 설정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이 지금 임차인인데 계약서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등기는 안 돼 있는 거죠. 해석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갑을병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받아냈다라고 한다면 병이라는 사람은 이 주택의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을보다는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만은 정보다는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게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경우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대항력 발생합니다. 두 번째,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떻다고요? 또 하나 우선 변제권도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이 주민등록을 중간에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모두 잃어버립니다. 다시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은 주민등록 이전만 하더라도 대항력 발생하고 혹시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기 안 했어도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그런데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어떻다고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전제에서 지금 이 사안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병이란 임차인에 대해서 병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뭘 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겁니다. 근데 집이 안 나가. 이 방이 안 나고 자, 이 전세가 안 나가고 있어. 그래서 임대인이 뭐를 임차 보증금을 임차인한테 반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병이라는 사람이 무슨 사정이 딴 데로 주민등록을 꼭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나갔다가는 어떻다고요?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 경매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요건을 보고 나서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해주도록 법원의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없다시피 임대인은 임차권 등기 안 해주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 임차권,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루어졌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중간에 나가더라도 어떻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안을 좀 단순화시키면 이 과정이 나중에 주임법에서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냥 이사 나갔다가는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가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잃어버리니까 큰일 나요. 그래서 그때 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근거해서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면 이때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이제 세입자는 마음 편하게 이사 가도 되고 주민등록도 이전을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이게 드디어 세가 나간 거야.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와서 보증금을 줬다고. 그래서 집주인이 누구한테? 기존 이사 나갔던 임차인한테 전화질을 해야 됩니다. 빨리 임차권 등기 말소해달라고. 돈 줄 테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돈부터 먼저 주시오. 그래야지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주겠소.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후이행 의무. 돈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관계,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지. 집주인이 돈 마련됐거든, 반말처럼 기분 나쁘게 돈 마련됐거든 이라고 얘기한다고 너가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해 주면은 보증금 돌려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했을 때 너님께서 먼저 입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왜?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된다. 외우셔야 돼 이거를. 마지막. 자, 무효임 경매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 사안 복잡해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돈 빌려준 거죠? 놀이구조가 얘가 돈 빌려준 거야.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았네? 갑이 돈을 안 갚았다고요? 그럼 경매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병이 낙찰자가 됩니다. 병이 그래서 매각대금을 법원에 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법원에서 등기를 촉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병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배당금은 누구한테 갔겠어요? 보나마나 근저당권자한테 들어갔겠죠?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을 전제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돈 빌려주면서 근저당권 설정했다고요?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뭐를 경매 청구를 한 거야. 그래서 병이 낙찰을 받았다고. 그럼 매각대금을 법원에 낸다고. 그럼 법원에서는 근저당권자한테 돈을 주겠죠. 돈을 주겠죠? 그럼 이 사람은 채권 회수한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근데 어떤 이유로 이 경매가 무효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무효가 돼버렸다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효가 돼버렸다고.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죠. 배당금은 다시 누구한테? 병한테 가야 되고, 다시 이 경매가 무효니까 을은 다시 근저당권을 가지게 된다. 대신 얘는 소유권을 잃어야 되죠. 돈은 찾아오는 대신에 소유권은 다시 돌려줘야 되죠. 돈은 자기가 돈 내고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돌려받는 대신에 어떻다? 소유권은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자, 그때 소유권 이전기 말소 의무. 이 소유권 지워버리는 거죠. 병매 입장에서 하고, 배당금 반환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먼저 돈이 들어와야지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 말소 절차에 병이라는 사람이 협력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병의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다? 소유권 이전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없다. 또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려워요. 내용도 어려울 수 있고, 근데 뭐 간단해. 시험 문제는. 이 4개만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는 거예요. 사안을 무조건, 자, 4가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등기 가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매 반환 의무, 그 다음에 배당금 반환 의무와 무효인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배당금 먼저 반환해야 되고 보증금 먼저 반환해야 되고 피담보 채무 먼저 변제해야지 어떻다? 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안 자체가 주임법까지 알아야 되고 경매라는 개념도 좀 알아야 되고 등등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4개를 무식하게 외우시는 게 제일 싸게 먹혀요. 왜? 지금 이게 시험 문제에 지금 이제 동시행의 항변권 2가지 출제 이슈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덩어리가 큰 게 이야기야. 자, 우리 교재 나중에 보시게 되면 판례 더럽게 많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쭉 나와. 이걸 하나하나 읽어서 하나하나 외워서는 풀 수가 없다고. 대신 얘만 딱 세팅을 하면은 전세권 얘기를 하든 지상권 얘기를 하든 어디든 아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이든 간에 어느 쪽이든 무조건 다 어떻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게 거의 모든 문제의 결론이에요. 이게 좀 이따 문제 보시면 되겠지만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돼.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 나머지는 잘 모르면 다 어떻다? 동시 이행의 항변권 인정되게 된다. 자, 가겠습니다. 쌍무계약. 우리 앞에서 쌍무계약이 매매, 교환, 임대차 등이 다 뭐가 된다? 쌍무계약이다. 사실 훨씬 많습니다. 하나로 따지면은. 자, 그런데 일단 쌍무계약에서 양쪽에, 자, 계약의 당사자 모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때 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채무의 이행을 청구를 하게 되면 나는 기본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근거해서 내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기본 논리구조. 그런데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매 반환 의무,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게 잡다한 얘기 볼까요? 자, 동시 이행 항변권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이런 식이죠. 자, 갑소유에 X 부동산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6월 1일 날, 등기는 6월 1일 날, 대금은 5월 30일 날 지급하기로 약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 주면 등기 넘겨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특약을 맺게 되면 굳이 어떻다?
5월 30일 날 가가지고, 야, 너 등기 안 넘겨주니까 나 돈 못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보긴 볼 텐데 썩 좋지는 않아. 해서 선이행 의무자의 선이행 의무 지체종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 당사자 일방이 선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를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 동시에 이행의 항명권이 인정된다. 이제 설명 한번 간단히 드릴 거예요. 그저 포인트는 다 인정된다야. 4개가 아니면 무조건 다 어떻다? 인정된다. 이제 지문에 몇 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자 4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등기는 언제 6월 1일 날 넘겨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4월 30일이 됐는데 대금을 지급 안 하고 있네. 그럼 메이도인이 연락을 하겠지. 왜 돈 안 주냐라고 했을 때 며칠만 말미를 달라 해서 하다 보니까 5월 20일이 돼버렸어. 자, 5월 20일이 돼도 해제를 한 해 만에 이런 얘기할 때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융통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세월에 6월 1일이 돼버린 거야. 6월 1일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 뭘 주장을 다시, 자, 지금 다시 요 얘기 다시 선이행 의무자의 선이행 의무 지체 중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라고 돼 있죠. 이때 동시 이행의 항명권 인정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요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돼. 그래서 지금 원래 대금 매수인이 먼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6월 1일이 돼 버렸다고 5월 31일까지만 해도 매수인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했다고 6월 1일이 돼 버렸어. 그러면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동시 이행 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 5월 31일까지만 해도 아우 죄송합니다. 자, 빨리 돈이 융통이 안 돼서 대금을 못 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6월 1일 되게 되면 바로 반말투야. 너도 등기 넘겨 이렇게. 너도 등기 넘겨 그래야 내가 돈을 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게 동시 이행 항명권 인정되는 케이스. 선이행 의무자의 자, 이행 지체 중에 상대방 의무의 변제기,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대. 상대방도 채무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어떻다? 동시 이행 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 굳이 정리하면 이런 식입니다. 4월 30일 날 대금 지급하고 6월 1일 날 등기를 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 4월 30일 날 돈을 안 줬던 매수자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곧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월 15일 날 또 전화 오니까 죄송합니다. 곧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6월 1일이 되게 되면 바로 반말투로 너부터 등기 넘겨. 그래야지 내가 대금을 지급할 거야. 라고 하는 동시 이행 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 특이한 건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당사자 일방의 선이행 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때 동시행 항명권 주장할 수 있다. 뭐냐면 4월 30일 날 대금 지급하기로 했고 6월 1일 날 등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넘어간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상태야. 4월 30일, 계약은 3월 30일에 했는데 4월 30일에 가보니까 어머, 누구? 갑소유 부동산에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럼 얘가 먼저 돈을 주게 되면은 언제 6월 1일쯤 됐을 때 그게 딴 사람 낙찰이 돼버리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또는 6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할지라도 경매가 진행돼 버리면 다 말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누구는 이 4월 30일 날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사람은 언제까지? 이게 분명히 경매에 넘어가니까 나도 소유권 취득을 못할 게 빤히 보이니까 너가 등기를 먼저 정리해서 넘겨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때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의 동시 이행 항명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뭔 소리 이해되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봤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예요? 이거요. 인정된다. 인정된다. 유지된다.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죠? 다 된다고! 다 동시행의 항명권 인정된다고.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세 번째. 자, 지금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하고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의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지금 배당금의 반환 의무라고 하는 거 요렇게 요 네 가지만 어떻다 동시 이행 항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지문을 쫓아가시면은 양이 방대해서 그리고 아는 게 많으면 지문을 다 읽으셔야 되거든요. 읽으시게 되면 머리가 뒤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동시 이행 항명권 부인되는 케이스 하나 정확하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가지죠. 네 가지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고요. 또 하나의 축이 뭐냐면 동시 이행 항명권이 인정됐을 때 이 효과라는 거 이행 지체 불성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 이행 항명권에 따른 이행 거절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자, 다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데 날짜 빼고요. 근데 이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서 대금 지급을 독촉을 하게 되면 을은 특약이 없는 한 너도 등기 넘겨다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채무 이행,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갑이 을을 상대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할 수 없다고요. 동시 이행의 항명권을 근거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채무 이행을 거절하게 되면 상대방은 어떻다? 해제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 일방 당사자의 귀책 사유는 채무 불이익이 있을 때만 해제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귀책 사유 없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이행 거절 있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이제 답이 되는 거. 두 가지로 외워야 돼. 동시 이행의 항명권인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 외울 게 뭐라고요?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시험 문제 간단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동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틀린 걸 고르시오.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뽑아요.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의미가 뭐냐? 상계가 퉁친다는 얘기거든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소유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1억에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갑소유의 1억이라는 1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갑은 을한테 등기 넘겨주기로 하고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게 됩니다.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1억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떻다?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고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바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여기서 이제 돈 줘야 될 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1억을 줘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갑이 을한테 1억을 전에 1억에 을이 차용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이 갑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1억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정리하면 이런 식이지. 을은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죠. 돈 빌려줬으니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매매 계약을 통해서 1억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죠. 그죠? 그럼 을은 1억 줬다가 1억 또 받았다가 이렇게 지금 돼야 되잖아요. 퉁칠 수 있어요, 없어요? 퉁칠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상계하지 못한다.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만약에 통칠 수 있으면 이건 쌍무계약이 아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예요. 통칠 수 있다라면 쌍무계약이 아닌 문제가 터져버린다고요. 양 당사자가 일정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쌍무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라고 전제했습니다.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야 되고 매도인은 어떻다?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돈 준 다음에 1억을 따로 소송 등을 통해서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하고 매수인이 상계한다는 게 퉁친다는 얘기거든요. 퉁칠 수 있다 없다? 퉁칠 수가 없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지금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법원은 피고의 동시 이행의 항명권을 인정하는 경우
자, 이행상환 판결을 하게 된다. 별 얘기는 아닌데요. 이런 식입니다.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1과 1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 넘겨줄 의무 있을 테고, 을은 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갑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을이 대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근데 법원에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아, 지는 등기 안 주면서 나보고 돈만 달라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떻다고요?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판결하냐면, 야, 갑은 을한테 등기 넘기고 이행하고, 그 다음에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라 라는 판결,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이행상환 판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성격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 끝났어요. 동시이행항변권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끝나게 됩니다. 해서 다시 갑시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동시이행항변권 부인되는 케이스 네 가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그리고 나서 보증금 반환 의무와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는 어떻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먼저 돈부터 줘야지 어떻다? 각종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배제특 계약 있으면 동시행 항변권 인정 안 된다고 잡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이슈. 자,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받을 돈하고 자기가 지급할 매매대금을 퉁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이거 나와 있죠. 바로 만약에 원고가 뭘 주장을 했다. 자, 지금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이행 상환 판결이라고 해서 원고는 을에게 등기 넘겨주고 피고는 을에게 갑에게 뭘 해라? 대금을 지급해라 라는 판결, 이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이렇게 이행 상환 판결이라는 개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재 가지고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요거 대박이야. 양은 더럽게 많이 나와 있는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딱딱 다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 가서 211페이지 핵심 지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틀렸죠? 그래서 안 들어가 네 가지 중에 하나죠. 옆에 바로 관련 기출문제 볼까요? 다음 중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것은 해서 네 가지를 찾아봐야 돼. 배당금 반환 의무 얘기. 또 하나 뭐라고요? 보증금 반환 의무 얘기.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얘기. 그 다음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이 넷 중에 하나를 찾아봐야 되죠. 자, 1번 계약 해지로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 따로 얘기하는 것다. 동시이행 관계. 두 번째, 고분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 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 자,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모르면 넘어가. 세 번째, 자, 전세권이 소멸할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와 관련된 의무하고요.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지급 의무. 이런 게 다 동시행 관계라고. 근데 4번 보니까 배당금 나와 있죠? 중간에 배당금 얘기 나와 있죠? 그냥 대충 외우는, 그냥 이걸 다 그냥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의 말소 의무와 배당,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배당금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긴 거 안 좋아하시잖아. 그죠? 쉽게. 임차 보증금. 근데 임차 보증금, 그냥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임대차 보증금. 그래서 답이 4번 되라고. 동시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걸 갈 때 4개를 달달달 외워놓게 되면 나머지 지문들이 뭐가 나오든 간에 별로 신경을 안 써.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거야. 이거 아니면 못 풉니다. 지금 제가 하나하나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2시간, 3시간씩 걸린다고.
해제 얘기해야 되죠. 전세권자, 소멸 얘기해야 되죠. 끝이 없다고. 뭐가 나올지 몰라. 상호 명의시 딱 설명드리면 또 그것만 해도 한 10분, 20분 걸려. 그러면 이제 뒤지는 거야. 그래서 이 파트는 그저 네 가지만 외우게 되면 얘들은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8년 동안 두 번 문제 답을 뽑았잖아요. 주택이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 얘기해갖고 답 하나 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배당금 반환 의무 요거 뽑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봐요. 자, 문제를 구성할 때는 봐봐. 이거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 요거하고 피담보 채무의 변경. 이건 쉽잖아. 짧으니까 설명 길게 할 것도 없고 쉽잖아. 그러니까 안 나와. 이건 사이드라고. 그럼 이 중에 어려운 게 두 가지잖아요. 아까 제가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설명을 한참 주임법에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데 이 망할 놈 우선 변제권 또는 대항력이라는 건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개판이 돼버리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는 개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으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와서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줘 등기 말소 돌려줄 테니까 등기부터 말소해라 라고 얘기하면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봐봐. 되게 줄여서 얘기해도 1분 이상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내용을 다 알아도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답을 뽑는다고. 무효인 경매기는 아까 더 힘들었어.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는데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을이 돈 갚으라고 지랄을 해도 갑이 안 갚아서 열받아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가 진행돼서 병이 낙찰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니까 소유권 취득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등기에 촉탁이 있었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았다. 근데 이 망할 놈 경매가 무효로 선언이 돼가지고 다시 근저당권자가 갔던 배당금이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낙찰받은 사람의 소유권 이전기는 말소를 해야 되고 다 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시험 문제 답을 뽑잖아. 답을 뽑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민법적인 지식을 뭘 알겠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아니라고. 지금 저희 엑기스 딱 요것만 갖고 얘기해도 더럽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럼 미소 좀 짓지 마세요.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놈들. 그거는 지금, 그게 아니라, 선생님, 그거는 한 7월 정도 됐을 때, 새끼 저거 1월부터 계속 지저대면 지금도 똑같아, 어떻게. 또 인간이면 좀 힘들기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지금 답을 찍어내요, 답을. 보통 수험생이 공부할 때 두 개를 먼저 외운다고. 또 좋다고 해. 두 개 외웠다고. 삽질. 결국은 진짜 어려운 걸 갖고, 답을 구성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걸 제가 분석 안 하고 설명드리면 이거부터 한 두 개 외우다 지쳐버려요. 그리고 개새끼들 복잡한 거 이렇게 한다고. 근데 답을 뽑는 건 뒤에 숨어 있는 것들. 그리고 나머지 모르면 다 무조건 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질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 1번. 자, 끄트머리 봐야 돼. 동시이행 관계 있다. 나와 있죠? 핵심 질문 1번. 교재 212페이지.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이렇게. 212페이지 1번 끄트머리에 동시이행 관계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뭐 없어야 돼? 배당금 얘기 없어야 되죠? 임대차 보증금 얘기 없어야 되죠? 네. 피담보 채무 이거 없어야 되죠? 없으니까 오른편이라고. 동시이행. 2번 질문. 동시이행 관계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또 생각해야 돼. 저당권 설정 등기 우는, 담보가 등기 설정 등기 우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배당금 반환 의무,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 아니죠? 구분 지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동시행 관계이다. 맞는 거죠. 오늘 너무 감동 먹지 마요. 대박인데 이 새끼 이렇게 하면 안 돼. 4개를 외워야 돼. 3번 질문. 동시행 관계가 존속된다. 라고 돼 있죠? 유지된다, 존속된다, 주장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이죠? 그럼 그 앞에 4가지만 없으면 되는 거죠? 그죠? 뭔지 몰라 4가지는 아니잖아. 그냥 맞는 거야. 학원 크게 오래 다니까 아니에요. 한 2달만 더 다니면 돼요. 그리고 대신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들, 패턴들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러면 딱 떨어져요. 4번. 동시행항변권 소멸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틀리게 나왔죠? 무조건 동시행 관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4개가 아닌 바야 무조건 동시행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뭔지 모르지만 동시행 관계라는 그 4개는 아니잖아. 그럼 동시행 관계가 있다, 존속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동시행 항변권 존속한다, 동시행 관,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5번.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앞에 4가지 없으면 되죠? 4가지 없죠? 선이행, 아까 설명 미리 드렸었어. 그럼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야, 이런 것도 한 500원씩 받고 가르쳐 드려야지 기억이 쏙쏙 남을 텐데. 이걸 볼 때마다, 이것 때문에 500원 냈지, 이런 생각에. 그 다음에 6번 지문이요.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럼 그 앞에 뭐 없어? 4개 없으면 되죠? 저당권 등기, 담보권 등기, 말소유무와 피담보채무의 변제, 그 다음에 주택 임차권 등기 말소유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그 다음에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유무와 배당금 반환. 이거 없으면 어떻다? 동시행 관계 있다. 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어가시면 1분 안에 충분히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문 5개를 하고 1분 동안 그냥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한번 읽어보시오. 카운팅 해보세요. 못 읽어요. 그러니까 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필요 없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8번, 예, 필요 없고, 7번, 8번은 쟁점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비웁시다. 지문을 다 8년치를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리면 재수없다고 소문나요. 그러니까 비우자고. 지금 여기서 논의의 포인트는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또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 얘기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 8번 생략하고요. 오른쪽에 여러분 교재 213페이지 동시행 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네요. 설명드릴게요. 갑이 을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매수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고? 저희가 등기를 안 넘겨줬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동시이행, 항변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예요. 갑이 을한테 어떻다?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근데 대금을 안 줘. 그러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근데 법원에 끌려 나온 을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그럼 법원 판사가 얼마나 답답해? 야, 너 등기 안 넘겨줬으니까 돈 못 준다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당사자가 직접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직접 주장할 사항. 이에 대응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공부할 때 환매권 행사,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제 기억해 주세요. 환매권 10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환매권이라는 건 법상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뒤에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건 법원의 직권조사상이라고. 10년 지나서 행사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어리버리 환매권 행사에 협조를 하려고 하더라도 야야 10년 지났으니까 더 이상 권리 행사할 수 없어라고 법원의 판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을 직권조사상이라 불러요.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직접 어떻다 주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별표하지 마요. 답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걸 공부를 해가시면서 뭔가 이렇게 이렇구나라고 느끼는 게 있으면은 색칠하고 별표하고 다음에 한번 봐야지. 보긴 뭘 개뿔 봐. 어차피 2달 후에 볼 건데 내가 모를 줄 알고 한 번도 책 다 여기 이놈 학원은 골대에서 다 책을 다 학원에 놔두고 가잖아. 처음에는 사물함에 넣어. 그러다 그도 귀찮아. 이제는 책상에 아예 두고 내려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집에 싸들어 가보자. 어차피 볼 것도 아니니까 답이 되는 주제를 자꾸 외우셔야 된다고. 지문을 보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되는 주제.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동시에 이행 항변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 전부 패소 판결. 틀렸죠? 채권자 일부 승소 또는 이행 상환 판결. 그 얘기 아까 설명드렸던. 그 다음에 이건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가지 이슈 있었죠. 동시행 항변권 인정된다 안 된다 이 싸움 말고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얘기하고 일부 승소 판결. 이거 원고 일부 승소에서
자, 이행상환 판결에서 고려보시고. 그 옆에 이제 관련 기출 문제 23회 때 문제하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차를 돌려달라고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행관계죠? 동시행관계죠? 네. 아니, 4개 아니면 다 동시행관계라고. 네. 보증금 줘야지. 주택 주겠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니까. 1번.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이상 을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동시행 관계란 겁니다. 2번 질문요. 을이 동시 이행 항변권에 기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죠? 아, 돈 안 줬으니까 안 나가고 있는 거지.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할 거 없어. 이거 옛날 문제예요. 23회 때. 자, 3번 질문. 자, 을이 동시 이행의 항변권에 기해서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있으면 이것은 갑에게 부당이득이니까 어떻다? 반환해야 된다. 월세는 어떻다? 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월세를 주고 있으면 월세는 어떻다? 줘야 된다. 그 다음 넘어가서 214페이지.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의 명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을은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일단 옳게 구성했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지문은 되게 골 때릴 문제고 여러분들이 뒤지게 분석을 해서 열심히 외워두게 되면은 이거 23회 때 문제거든요. 24, 25, 26, 27, 28, 29, 30. 예. 그래서 7년 동안 안 나왔어. 4번 지문은 7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다고. 왜? 지랄 같거든, 문제가. 이게 무슨 말씀을 아까 드리려고 하냐면 가끔 지문에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도 있잖아요. 맥락과 관련 없는 엽기적인 문제. 그런 것들 뒤지게 해봤자 뒤지는 수밖에 없어. 이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면 딱 1분 안에 다 이해돼. 아, 그렇지.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시 토론을 합니다. 근데 말이야, 아까 이상하지 않아? 그럼 또 이제 아까 이해됐던 사람도 또 이상해. 그렇지, 이상하지 이게. 그래서 바보들이 합창을 하죠. 근데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님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 5번. 자, 을이 갑에게 변제기에 도래한 대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을은 갑에 대한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해서 상계할 수 있다. 이거 틀렸죠? 네, 통칠 수 없다. 해서 어쩜 그렇게 용어를 통칠 수 없다 이러면 저처럼 이제 그런데 세상에 책에다가 통칠 수 없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도 내용을 다 보지 마시고 상계하지 못한다 옳은 표현, 상계한다 틀린 표현 이렇게만 가는 거죠. 거기 이제 4번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썩 좋은 문제 아닌데 갑이 임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갑이 을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라는 표현 나와 있죠? 지문을 이제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갑이 보증금을 줬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을한테. 근데 을이 어떻다고요? 목적물을 인도를 안 했다고. 일단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아니, 국어 읽으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갑이 그 후 보증금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더라도 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일반 상식으로 갑이 한번 보증금을 줬죠. 근데 을이 주택을 인도를 안 한 거야, 임차인이. 그 후에 갑이 다시 보증금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명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지금? 먼저 줬어.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 번 줬어요. 한 번 줬는데, 이번에 또 돈을 주지 않으면은, 임차인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옳게 나왔죠? 임차인이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집주인이면 호구야?
지난번에 보증금 한번 줬어. 근데 보증금 받고 주택을 안 줬어. 그리고 나서 다시 임차인이 또 보증금을 주면서 돌려달라고 하면은 줘야 되는데, 보증금을 안 주면서 주택을 명도청구는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돌려달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향배권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죠. 오른편 나와 있죠. 그럼 집주인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음자로 뭐 호구냐고. 집주인 한 번 지나면 돈 줬어. 근데 주택을 안 줬어. 그러니까 또 얘가 돈을 안 주면은 인도를 거절하겠다고 동시이행향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오른편 나왔다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집주인이 호구냐고. 좀 그런 얘기 없잖아요. 좀 그런 얘기 없잖아요. 좀 그런 얘기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판례 취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겠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까 제가 미리미리 힌트를 드렸어. 23회 때 한 번 출제도 한 번도 시험이 안 나왔다. 이 주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다 미친 짓이야. 아니 나온 것도 다 못 외워서 죽겠는데 지금 한 번 답도 하려고 사이드 나왔던 질문을 토론하고 있는 우리가 정신병자들이야. 근데 이제 마지막이 돼야 돼. 근데 엑스페어는 절대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연락을 한 거야.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통장 입금할 테니까 보증금. 근데 임차인 집을 구하지 못해서 통장번호를 안 알려주고 버텼다고. 그럼 명도를 거절했다고. 그죠? 그 얘기예요. 실제 돈을 준 게 아니야. 이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거야. 근데 돈을 계좌번호 안 알려주니까 지금 이제 입금을 못했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갖고 지난번에 내가 돈 주려고 했는데 네가 안 받으시니까 빨리 이제 주택을 달라라고 주장을 했을 때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있다? 바로 당신이 보증을 돌려줘야지 어떻다? 나도 주택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판례 지문을 카피해서 문제를 구성을 한 사례예요. 판례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제가 굳이 분석해 드린 이유는 그 4번 지문은 X표 쳐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잘하셨어. 퉁칠 수 없다. 근데 지문을 읽지 말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뒤에 상계 그 다음에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된다 부인된다 그 다음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렇게 또는 이행 상환 판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외워서 효부를 봐야 된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례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문제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해서 지금 4번 지문 분명히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5분 있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돈을 주기로 했었는데 얘가 돈을 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돈 안 주면은 나 집을 못 주겠다라고 쇼부를 봤다. 이런 얘기라고 누군가가 드디어 이해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한 3분 있다가 다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돈을 줬단 말이야. 돈을 줬는데 집주인이 이 새끼 임차인이 깡패인가? 조폭인가? 한번 보증금 줬는데 또 달라고 지랄이야? 요렇게 자꾸 꼬인다고. 그래서 엑스페어가 아예 보지 마실까? 2번 문제는 다음 순한테 체크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동시이행향배권에서 결국은 부인되는 거 4가지 외우시고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한다. 이행 상환 판결할 수 있다. 3가지 키워드로 끊어가시고 잠시 그렇다 위험 부담 이어서 갑니다.